상북 나눔 예술제 관람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먼 걸음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1부 순서는 올 한 해 학급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학습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계획하여 실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 수업은 성취 기준에 따라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참고용이며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주제에 적합한 다른 학습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가 비어 있다고 해서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았다고 집에서 나무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1학년 일반 프로젝트 발표인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지구사랑 실천 약속을 정하는 과정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구인의 반성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웅루 성장어는 1학년 일반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김현, 유준입니다. (1학년 1번의) 프로젝트는 생태환경 교육으로 프로젝트명은 지구인의 방송문입니다.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스스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주제를 지구인의 방송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연과 친해지기 위한 공부를 위해 본 그랜드 투어 장소를 경주 동공원으로 정했고 동공원에 있는 식물들과 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4월 20일에 동공원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4월 27일에 학교 숲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숲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숲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은 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도 무씨를 길러보고 강낭콩도 심고 돌멩이도 주워서 내 친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면서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 물, 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월 22일에는 학교 텃밭에 심어두었던 감자를 다 같이 캤습니다. 주렁주렁 뿌리에 달려있는 감자를 보니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7월 8일에는 친구들과 여름철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하니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학부모께서 학교 중앙현관에 전시했던 우리 학교 나무 이야기 식물 도감 전시를 보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2학기 10월 14일에는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반에서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을
다른 친구가 다시 쓸 수 있어서 지구 사랑을 실천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땡땡마을 반딧교실 마을 교사께서 오셔서 반딧불이 생태환경 교육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알을 실제로 살펴보니 신기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알이 신기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물병을 넣어 다닐 수 있는 지구를 부탁해 코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을 그랜드 투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고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고래 박물관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고래 생태관과 고래 문화마을을 태블릿으로 미리 조사해보고 탐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관, 고래 문화마을에서 체험 활동을 하며 고래를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고 지구인의 방송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구인의 반성문 보고서를 발표하며 나의 생활을 반성하고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였습니다. 드디어 마무리 단계입니다. 1년 동안 프로젝트 활동을 하며 느꼈던 우리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기 위해 분리 배출을 하겠습니다. 지구가 아프지 않게 플라스틱을 안 쓰겠습니다. 지구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나가는 상처를 하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재활용해서 좋았습니다. 지구가 아프지 말라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나는 장터에서 안 쓰는 장난감을 나누어서 보람이 있었어요. 반딧불이가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지구를 사랑해요. 이상으로 1학년 1반의 지구인의 반성문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학년 2반의 프로젝트입니다. 고래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고래를 만나는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고래야 놀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2반 프로젝트 학습 발표를 하게 된 이서연, 이다운입니다. 저희 반은 고래야 놀자라는 프로젝트 학습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보았습니다. 먼저 어디로 갈지를 정하였습니다. 가을 단풍을 보러 갈까? 좀 더 신나는 곳으로 가자. 그럼 놀이공원으로 갈까? 그래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울산의 상징 고래를 보러 가는 건 어때? 좋아, 좋아. 우리는 장세포 고래 박물관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고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고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래는 아기 고래를 낳아 저세하게 키워요. 가끔 바다 위로 올라오는 건 숨을 쉬기 위해서래요.
몸은 아주 크고 8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돌고래들은 다른 고래들보다 조금 작지만 IQ가 아주 높대요. 그다음 점심 메뉴를 투표로 정하고 선생님께서 안전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같이 쓰고 할 모자를 함께 고르고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적어보았습니다. 드디어 고래를 만나러 가는 날. 우리는 고래박물관에서 실제 고래의 뼈를 보고 고래잡이 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고래 생태계 체험관에서는 예쁜 물고기들과 진짜 돌고래가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 앉아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걸어서 고래 문화마을로 갔습니다. 우리는 옛날 마을에서 옛날 어린이가 되어 즐겁게 놀았습니다. 5D 영상관에서는 고래의 모험 이야기를 보았는데 고래가 내 앞으로 오고 손으로 만져질 것 같아서 정말 진짜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조금 슬퍼졌어요. 고래들이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래는 지구 환경 지킴이래요. 고래는 몸속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주고 고래의 똥은 바닷속 다른 생물들이 잘 자라게 해준대요. 그런데 고래들이 지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고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함께 약속해요. 약속 1. 고래를 함부로 잡지 말아요. 약속 2.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요. 약속 3. 크리 세우는 고래에게 양보해요. 꼭 지켜주세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학년 1반의 학교 밖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맛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민들레 반 이야기, 민들레 날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2학년 1반 민들레 반은 한 해 동안 여럿이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고 실천하는 민들레 날다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여럿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잘할 수 있고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마다 먼저 끝나는 친구는 다 끝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돕는 멘토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와 친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하는 오색빛깔 수업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버이날 선물을 전할 때 기뻐하시는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큰나무 놀이터 체험도 1차, 3차 랜드 투어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삼산동 롤러스케이트장과 성남동 문화의 거리, 동부산 롯데 시네마에서의 영화 관람, 키즈카페와 이케아, 부모님들이 그림자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씩씩하게 날아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민들레 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학년 1반 공우빈 박도윤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2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사과 농장을 찾아가서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맛을 찾아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2반에서 발표할 박진석, 윤다겸입니다. 우리 반 주제는 가을의 맛을 찾아서입니다. 우리 반은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 생활 모습을 살피고 사과 열매 수확을 체험해 보면서 친구들 그리고
자연과 더 친해져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할 질문이 작성하였으며 어떤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친하게 놀 것인지도 정했습니다. 체험을 다녀와서는 글쓰기와 꾸미기 등 표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영상과 함께 저희들의 활동 모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어떤 맛일까요? 우리 반은 사과마을로 찾아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씨가 몇 개인가요? 사과 농장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사과는 언제 다 있나요? 초록 사과는 언제 열리나요? 사과 나무는 몇 월에 심나요? 사과는 약으로도 쓰이나요? 사과 농장은 언제부터 했나요? 사과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나요? 사과를 씹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사과 농장에 있는 사과는 모두 몇 개입니까? 사과는 몇 센치인지 궁금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해요. 일이 재미있나요? 힘드나요? 사과 중에는 어떤 사과가 맛있나요? 사도 지었고 소도 키웠고. 자, 사과나무를 심는 시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는 3월달, 4월달에 사과를 심어요. 근데 그때 심은 게 그 해에 나진 않고 3년 정도 자라야 돼요. 사과뿐만이 아니고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은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을 아저씨는 우리들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답해주셨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과 따기 체험을 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탐스럽게 익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따다 보니 힘든 줄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사과가 몇 상자나 가득 모아졌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사과를 따서 살짝 미안하기도 했죠. 사과 수확을 해보니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있다는 것도 느꼈답니다. 이제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자연과 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숨에 잡기도 하고 봄을 찾기도 하고 개울에서 돌팔매도 던져보았죠.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 신나게 춤도 추었답니다. 장난감 하나 없어도 친구들과 자연에서 놀다 보니 모두가 다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좁은 골목길 사과 농장 10월 21일 공휴일에 있었던 일이다. 친구 엄마도 선생님이랑 사과 농장에 갔다. 먼저 인터뷰를 했다. 내 차례 때 가슴이 쿵짝쿵짝 뛰었다. 인터뷰를 멈추고 사과를 따라왔다. 나는 수아랑 갔다. 사과가 정말 무거웠다. 다 따고 나서 점심을 먹었다. 음식은 치킨 너겟, 감자튀김, 김밥, 새우등, 면을. 사과마을
하늘에서 사과를 딴 게 정말 신기합니다. 사과를 이렇게 흔들었다는 줄 몰랐다. 사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짤 때 기분이 좋았다. 사과 따는 게 재미있었고 제가 딴 사과를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저희에게 사과에 대해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가 아주 맛있습니다. 끝! 사과에 대해 잘 알았고 재밌었어요. 사과가 맛이 참 좋네요. 끝! 재밌고 즐거웠어요. 사과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았습니다. 사과를 따서 키로를 얻는 게 맛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끝! 사과 따기 체험은 못 갔지만 그래도 즐겁게 아이들이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재미있었습니다. 사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끝. 사과 따기가 쉬웠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3학년 1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랜드 투어로 울산의 중심지 및 부산의 중심지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당탕 3학년 친구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3학년 1반 프로젝트 3학년 2반 친구들 발표를 맡을 장주혁입니다. 지금부터 3학년 1반 프로젝트 우당탕 3학년 친구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3학년 1반 친구들이 그랜드 투어로 간 울산의 중심지와 농어촌 체험학습으로 간 부산의 중심지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3학년 1반 친구들이 간 곳을 3학년 2반 친구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리고 동영상이 끝난 후 간단한 문제도 있을 예정이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 그랜드 투어로 간 울산 분수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울산 대공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놀았던 것 같네요.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벌써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짜장면이 500원이던 시절입니다. 고래 협동가입니다. 다 같이 만들어서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완성작입니다. 키자니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준비를 했으면 이제 놀아봐야죠. 신문을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토끼 머리띠가 참 귀엽죠? 영풍문고입니다.
문구에 있는 책을 사는 친구들보다 장난감을 사는 친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가 주시면. 지금까지 3학년 1반 우당성 3학년 친구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퀴즈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음은 4학년 1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을 소개하고 체험하며 느낀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미술관은 내 친구,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김민성, 김신우입니다. 저희 4학년 1반이 프로젝트 주제는 미술관은 내 친구로서 가을 체험학습으로 다녀온 울산시립미술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울산시립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2022년 1월에 개관하였고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원로인은 휴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울산시민 500원이며 19세 미만은 무료이니 관람을 원하는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2 전시실에는 예술과 산업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산업의 결합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제품이 아닌 문화를 생산 소비하는 것을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체험과 설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클래식과 그랜저가 세워져 있으며 차에 직접 타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스크린에 타서 탄 모습이 송출되는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트 미디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품의 일부가 되어 체험해봤습니다. 제1, 2 전시실에는 그 외에도 많은 시각예술가의 작품들이 설치미술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설치미술은 생소한 편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가보셔서 본다면 정말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3 전시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곳으로 상상하는 정화를 테마로 꾸며진 아트 공간이고 에드벌룬이 소재로 만들어진 다양한 색깔의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마치 사라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착각이 들었고 신기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반짝일 기억이라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 반짝이는 필름 위에 아름다운 기억, 희망의 메시지를 적고 위에 매달아두며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반짝 눈이 부십니다. 우리 반도 각자 희망 쪽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제3전시실 옆에 빛을 미로라는 공간은 채광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우리들이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미로 속에 직접 들어가 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 울산시립미술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방문하셔서 색다른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우리 반 친구들이 미술관 관람 예절 알아보기 역할극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관람해 주시고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말했듯이 울산 시립미술관에 갈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울산시립미술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궁금해요. 시립미술관은 여러 사람들이 만든 예술작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선생님, 그럼 밥은 뭐 먹어요? 채소가 듬뿍 든 연양김밥 먹어요. 우와! 드디어 도착했다. 자, 친구들 한 줄로 서보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상상하는 정원을 볼까요? 이건 선인장 같네. 우와. 친구야, 그건 예술작품이라 만지면 안 돼, 알겠지? 네. 선생님, 미술 관람할 때 예절이 또 있나요? 그럼 알려줄게요. 우와, 이거 예쁘다 찍어야지. 이것도 예쁘네 찍어야지. 찍어서 틱톡에 알려야지. 자, 친구들, 이 친구처럼 함부로 미술 작품을 허락을 받지 않고 찍으면 안 돼요. 야, 어제 상타특공대 대박이지 않았냐? 나 벌써 30렙이나 찍었잖아. 자, 친구들.
친구들,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죠? 시끄러워요. 맞아요. 마지막 관람 예절을 알아볼까요? 맛있다. 역시 홍합고구마. 이렇게 미술관 내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관람 예절을 말해볼까요? 미술 작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미술 작품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고요. 미술관 내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문제 맞췄으니까 채소김밥 먹으러 갈까요? 싫어요. 그냥 더 관람할래요.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 그러게 이게 몇 년 만이니? 저기요, 아주머니들. 여기는 미술관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 들었어? 우리 보고 아줌마래. 예 너네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여기 미술관의 건물주야. 너희들 우리 남편이 싹 다 말해가 혼나볼래? 저희는 아주머니들께 미술관 예절을 알려드린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어머 어이없어. 우리 남편들 타이를 싹 다 말해버릴까. 내가 갈고 말지 싸가지 하고. 예절 배우고 미술관 진상 처치하기 대성공. 4학년 1반의 미술관 소개 및 미술관 관람 예절 상황극이었습니다.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4학년 2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랜드 투어를 통한 촌락과 도시의 교류를 소개하는 과정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문화 대탐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반 문화 대탐험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정승현, 박소영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준비 단계, 두 번째 실행 단계, 세 번째 활동 내용 및 모습, 네 번째 마무리 단계,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준비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직접 패드를 활용하여 성남동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미리 조사하고 다양한 식당들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동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도 조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찾은 체험에는 테라리움, 그립통 만들기 등이 있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울산 동원, 울산 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자몰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테라리움 체험도 하였습니다. 활동 내용 및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에서는 수령이라는 곳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투어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항아리에 화살 넣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시립미술관에 가서 상상하는 정원에 갔습니다. 상상하는 정원의 꽃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산업 전시를 보았습니다. 가장 처음 본 작품은 드라이브인 시어터인데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짝친구와 함께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과 함께 사진 찍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종이에 적어서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대하던 점심을 먹는 시간이 되어서 피자몰로 걸어갔습니다. 성남동 문화의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울산 큰애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자몰에서 피자, 떡볶이, 볶음밥 등을 실컷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테라리움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예쁜 돌들을 넣어서 테라리움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하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저희가 만든 테라리움을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교실에서 예쁘게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를 다녀온 소감을 적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대탐험 발표를 한 박소영, 정승현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5학년 1반의 프로젝트인데요. 반 전체가 합창부원이 되어 연습 후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마음 모아 랄랄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학년도 배움으로 성장하는 5학년 1반 프로젝트를 발표할 김은아, 남혁주입니다. 저희 반 프로젝트명은 마음 모아 랄랄라입니다. 프로젝트 목적은 1. 합창단에 가입해서 합창을 통해 친구들과 마음 모으기 위함입니다. 2. 즐거운 국악 동요를 통해 국악 동요에 관심 갖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1. 악보 담당 이윤수 친구. 2. 높은 가락과 낮은 가락으로 나누어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3. 연습 시간은 매일 중간놀이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꿀같은 중간놀이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아쉬웠습니다. 프로젝트 실행의 주요 활동 모습입니다. 1. 연습은 매일 중간놀이 시간에 무용실에서 했습니다. 개구리 노래 연습했던 것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무는 무용실에서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다음은 합창 경연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후원하고 한국동요음악협회 주최인 동요합창경연대회 국악 부분에 참여해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것도 보람찬 경험이었는데 상까지 받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잠시 대회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합창단이 되어 포기할 수 없는 중간놀이 시간에 연습한다고 해서 속도 상하고 귀찮고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입에서는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 노래가 나오고 있었고 한복을 입고 대회에 나갈 때는 무척 흥분되고 설레었습니다. 상도 받고 보니 참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학년 1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한 뉴스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SBBS 뉴스 다 같이 시청하시죠. 안녕하십니까. 6학년 1반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이상민, 문서연입니다. 지금부터 6학년 1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은 SBBS 뉴스인데요. SBBS는 상북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순서는 첫 번째 뉴스 주제 정하기, 두 번째 취재 계획 세우기, 세 번째 뉴스 원고 쓰기, 네 번째 뉴스 제작하기, 다섯 번째 뉴스 편집하기, 여섯 번째 뉴스 발표하기입니다. 첫 번째 뉴스 주제 정하기. 뉴스 주제 정하기 활동 모습입니다. SBBS 뉴스 주제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두 번째 취재 계획 세우기. 취재 계획 세우기 활동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 주요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원고 쓰기. 뉴스 원고 쓰기의 활동 모습입니다. 네 번째 뉴스 제작하기. 뉴스 제작하기 활동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 편집하기. 뉴스 편집하기 활동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 발표하기. 지금부터 6학년 1반이 만든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한 SBBS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BS 뉴스 진행자를 맡게 된 이수민입니다. 첫 번째 속보입니다. 요즘 SNS 사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김시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시은 기자.
안녕하세요. SBBS 뉴스 김시은 기자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SNS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 조작, 보정을 해서 실물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수민 씨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요? 완전 잘생긴 사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상한 납작한 오징어가 있었어요. 이처럼 SNS에 과장된 사진은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된 보정을 하거나 얼굴 조작을 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의 얼굴을 살아갑시다. 이상 SBBS 뉴스 김시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속보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욕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김효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효주 기자. 안녕하세요. SBBS 뉴스의 김효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상북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비속어, 욕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학생, 비속어, 욕설,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비속어, 욕설 등을 안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 욕설을 잊고 살기입니다. 다음 속보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게임에 빠지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나와 있는 박호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호선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SBBS 뉴스 기자 박호선입니다. 지금 상북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상북초등학교에 요즘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 보이는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내가 존나 잘해. 내가 이 세상 최강이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재민이 있다. 캐리하고 있다. 아니야, 우리 시원이. 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나 양손잡이. 오케이. 헷갈린데? 오케이, 저기 있다. 오케이. 안 돼!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밌어서요. 왜 재미있으시나요? 이 게임은 잔인하지 않나요? 그냥 좀 가라고. 제발 좀. 제발! 좀! 제가 전문가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왜 게임 중독이 해롭습니까? 요즘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독은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절을 하며 휴대폰에 중독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SBBS 뉴스 기자 박호선이었습니다. 마지막 속보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이준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안녕하세요. SBBS 뉴스의 이준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상북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폭력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이유가 뭔가요? 친구를 때리면 속이 후련해요. 친구를 때리고 난 후에 속이 후련하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강사님께서는 학교폭력 원인의 제외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아이들의 자존싸움으로 약한 친구를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학교폭력 현장을 보신 적 있나요? 학교폭력의 심각한 스킬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학생, 선생님도 있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아 학교 폭력 상황이 보이면 번호 117로 방터리지 말고 신고해 우리 학교 친구들을 지키고 도와야 합니다. 이상 SBBS 뉴스 이준혁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SBB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학년 일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6학년 2반의 차례인데요. 삶의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인문 환경과 생활 모습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루마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 저희 6학년 2반에서 진행한 부루마블 프로젝트를 발표한 준한, 성찬입니다.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 목차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진행 과정과 활동 모습에 대해 잠깐 보여드린 후에 각 대륙별 부스 발표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바로 삶의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탐구한다이고요. 왜 그런 생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샌드위치 바꿔 먹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표지에 나오는 두 친구가 서로 원래는 친구였지만 샌드위치를 맛없다며 비난하면서 헤어지게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던 도중에 선생님이 책을 덮으셔서 저희가 궁금증이 남은 채로 준비를 해서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직접 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만들고 목표를 확인한 후 저희가 직접 활동할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후 생활 모습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사진별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서로 기후에 분류하여 나타내었고 또 저희가 각 기후의 특징을 조사해서 사진별로 나타내 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 생활 모습 맛보기라는 걸 해보았는데요. 세계 생활 모습 맛보기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각 대륙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각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대륙별로 관심 있는 거에 나누어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부스 발표를 준비할 때 컴퓨터로 자료를 조사해서 PPT를 만들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자료를 조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발표 날인데요. 저희 발표를 들어주시려고 5학년, 6학년 친구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참석해 주셨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샌드위치 바꿔 먹기의 결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샌드위치 바꿔 먹기의 결말은 저희가 처음에 표지에 나왔던 두 친구가 서로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해주며 화해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며 평가지를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기와 친구를 평가하고 부모님들께서 칭찬의 말씀도 적어주셨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이 발표의 하이라이트 각 대륙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조사한 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나라는 5가지인데요. 몽골, 인도, 미얀마,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가지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몽골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몽골은 스텝 기후예요. 스텝 기후는 마른 풀들이 자라있는 걸 스텝 기후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옛날부터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어요. 유목민 생활은 말, 소, 양들을 기르는 걸 유목민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벼운 소재로 지을 수 있는 게르를 예전부터 짓고 전통 가옥으로 아직까지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인도인데요. 저기 탄두리 치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탄두리 치킨이란 탄두르라는 흙으로 만든 오븐에 구워서 탄두리 치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인도는 향신료의 나라라고 유명할 만큼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양념을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기 사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사리는요, 여러분 알라딘 영화 아세요?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자스민이 입었던 의상이 바로 저 사리예요. 사리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기다란 천을 몸에 감아서 입는 형식으로 입는 전통 의상입니다. 다음으로 조사할 나라는 바로 미얀마인데요. 먼저 미얀마의 전통 의상인 론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열대 기후라는 매우 더운 기후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론지와 같은 바람이 잘 드나드는 옷을 주로 입고요. 미얀마의 전통 음식인 모힌가는 미얀마는 세계에서 쌀이 두 번째로 많이 날 정도로 가장 쌀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쌀 관련된 음식도 많고 그중 쌀국수에서는 모힌가가 가장 많이 납니다. 모힌가는 미얀마의 한 큰 강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잡히는 메기를 이용해 육수로 만든 후 쌀국수로 만든 그런 국수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전통 음식은 캥거루 고기인데요. 호주에 캥거루가 많은 이유는 인구수에 비해 넓은 대륙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대륙 중에 가장 오래된 대륙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혹시 저 왼쪽에 있는 피우피우라는 전통 의상이 더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시원해 보이시나요? 네, 뉴질랜드는 열대라는 아주 더운 기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전통 의상을 갖게 됐고요. 옆에 있는 마오리 가옥이 우리가 먹는 고사리 아시죠? 고사리로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고사리도 열대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전통 가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아세아니아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위스와 프랑스에 대해 소개해드릴 유럽팀입니다. 일단 스위스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국토 대부분에 걸쳐 있어 냉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러한 기후 때문에 침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로 휘테라는 전통 통나무 가옥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운 날씨 때문에 음식들이 빨리 식게 되자 빵과 고기 등을 치즈에 찍어 먹는 퐁드란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위스에는 알프스 고원의 목동들이 서로를 부를 때 쓰던 노들이라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기후라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름에 습하지 않아 여름을 좋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역사나 문화가 깊고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유명한 디저트가 있는데요. 바로 마카롱입니다. 마카롱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설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탈리아 귀족 카트린 드 메디치와 프랑스 국왕 앙리세가 결혼할 때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프랑스 요리사들에게 이탈리아 음식을 전했는데 그중 하나가 마카롱이라는 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와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을 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와인에 대한 애정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토양, 기후 등 포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프랑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이 무려 130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상 프랑스와 스위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메리카 팀을 맡게 된 윤근혁, 김홍걸, 김리원입니다. 저희는 시작하기 전 먼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메이플 시럽의 주요 생산지는 어디일까요? 3초를 세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캐나다입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풍입니다. 단풍은 캐나다의 국계도 들어갈 만큼 캐나다를 매우 대표합니다. 이제 캐나다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땅이 매우 넓어서 이제 아파트보단 주로 주택에 생활하고요. 좀 전에 말했듯 땅이 매우 넓어 여러 지역마다 여러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추운 기후인 냉대 기후가 잘 나타납니다. 이젠 단풍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캐나다는 추운 나라일 텐데 어떻게 단풍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발표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주로 냉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단풍나무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마침 냉대기후가 식물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추위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메이플 시럽은 모든 종류의 단풍나무에서 추출이 가능한데 주로 사탕 단풍이라 불리는 나무에서 추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플 시럽을 사용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이플 시럽을 팬케이크 위에 뿌려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맛이 없는 요거트 위에 단맛이 강한 메이플 시럽을 뿌려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이플 태피라는 눈 위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 나무 얼려서 먹는 사탕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프리카를 조사하게 된 우지수, 권예림, 최희원입니다. 네, 아프리카는 이 위치에 있고요. 자, 이제 저희 여행을 떠나보기 전에 이집트, 케냐,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곳은 이집트, 그리고 여긴 케냐, 그리고 이 섬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이제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기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열대, 온대, 약간의 사막 기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저 의상은 람바라고 하는데요. 크고 얇은 직사각형 천을 몸에 둘러 입습니다. 그리고 쌀밥인데요. 이 쌀밥은 쌀이 온대 기후에서 자라기도 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최초 거주인이 인도네시아인이어서 동남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쌀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흙 벽돌집인데요. 마다가스카르의 흙 벽돌집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실까요? 네, 이제 이집트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기후는 사계절 내내 1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더운 아열대 기후입니다. 이제 의식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히잡, 남자는 갈라비아라는 의상을 입는데요. 히잡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착용하는 쓰개이고, 여기 보이시는 저 사진이 바로 갈라비아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은 쿠사리인데요. 렌즈콩, 마카로니, 토마토 소스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주는 흙과 벽돌을 주로 이용하여 집을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케냐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케냐의 기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열대기후와 약간의 건조기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주로 입는 전통 의상이 시카인데요. 시카는 천을 몸에 둘러서 입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갈리인데요. 우갈리는 옥수수 가루와 물을 넣어 익혀 뭉쳐 먹는 음식입니다. 그냥 먹으면 밍밍하기 때문에 주로 반찬들이랑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와 이집트, 케냐의 가옥과 공통점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흙이 잘 구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집, 벽돌집에 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의 전체 소감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이 학습 목표였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자를 아직 깨우치기 전에는 다들 막막하기만 했었는데요.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며 차근차근 해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도하시느라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배움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상북초 학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배움 나눔 마당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